어서 오세요. 동쪽숲 찻집 보니입니다. 어서 오세요. 동쪽숲이에요. 오늘은 녹차와 홍차의 성분과 기능을 알아볼게요. 녹차는 산화를 방지해서 카테킨이 풍부하고, 홍차는 산화를 통해 생성되는 테아플라빈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와 피로 회복, 혈관 질환 예방, 당뇨 증상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고요. 테아플라빈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암 예방에 효과가 있대요. 결국 대표 물질만 다를 뿐 작용하는 기능성엔 큰 차이가 없는 듯 싶네요. 카페인은 녹차가 홍차보다 적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약 절반가량이라 해요. 홍차가 녹차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도 커피와 비교하면 절반이네요. 그러니 성분 함량을 시시콜콜 따지기보다 취향에 따라 편하게 고르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AI 여기까지 왔어요 예요. 2023년 9월 동쪽숲 쉼터 AI 시대 어떻게 되나요? 란 주제로 이야기한 후 AI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려 해요. 동쪽숲 찻집 보니, 그 11째 사연을 만나봅니다. AI를 2023년 9월에 쉼터에서 이야기할 땐 오픈 AI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등장해서 상업용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였고, 국내에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막 등장한 시기였어요. 당시 둘의 차이는 아주 컸네요. 이젠 이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등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또 당시엔 텍스트 위주로만 서비스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텍스트 설명이나 요구 사항에 맞춰 코드를 작성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코드 생성형 AI,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생성형 AI,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새로운 음성을 생성하여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음성 합성 AI, 간단한 테스트 지침만으로 짧은 비디오 클립 등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생성 AI 등등이 있어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정말 그전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영상이나 보고서, 계획서 등등을 거침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요즘엔 유튜브에서도 이런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과거 연구소 시절 연구 결과를 파워포인트로 일일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소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도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덕에 여러 표현 기법을 배우고 익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가치가 낮은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제가 정년 퇴직할 즈음엔 발표 자료를 모두 한글 파일로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 모두가 2번 일을 한 셈이 된 것이죠. 한글로 이미 작성한 파일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시 만든 것이니까요. 그것도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일도 과거와는 달리 이젠 그야말로 순식간에 완성이 가능해진 것이네요. 그래도 모두가 시간을 태우면서 2번 일할 필요는 없죠. 정말 필요할 땐 전문가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말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AI를 거의 다 활용하면서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중엔 군사 분야도 있고요.
의학 분야의 신약 개발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젠 진료에도 AI가 진단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네요. 각종 단층 촬영 사진과 정보를 학습한 결과 진단과 환자별 대처 방법까지 다룰 것으로 기대되네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AI에 대해 이야기할 땐 여기까진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AI에 대해 가장 두렵고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매트릭스와 같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이네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AI 생성 코드를 사람이 제공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AI가 작동하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러면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AI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코드 자체를 AI가 스스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되면 AI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인간이 알 수 없게 되고요.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 수 없어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이런 우려가 실제 상황으로 100%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학습법을 처음 개발한 과학자도 심각한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AI가 스스로 코드를 생성하는 결과가 처음으로 도출되었대요. 2025년 5월에 나온 것인데 구글의 과학과 수학, 인공지능 도구인 알파 이볼브에서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방법과 결과들을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이 모르는 방법을 찾아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첫째는 AI가 코드를 계산하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는 아닐 것이죠. 해서 결과는 매우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인간이 준 코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둘째는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초창기에 제기된 바로 그 문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평가되네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AI가 미래를 지배할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패권 국가가 결코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죠.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AI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벌써 만들었대요. 전문가들이 시작부터 예측한 지옥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젠 어떡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란 속담이 있죠.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참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세상을 지배할 힘이 참을 버리고 거짓을 참 대신 세우려 해요. 지금 AI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 3국이 AI를 이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필요 충분 조건인 규제를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구멍이죠. 우린 제국주의였던 적도 없고 식민지와 한국 전쟁으로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UN 공식 선진국이 된 극복 서사가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예요. 바로 극복 정신이 AI 규제에 대한 세계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 영화와 같은 AI에 지배된 세상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참 역할 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동쪽숲 찻집 보은이에요. 감사합니다.